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1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시간, 타이밍을 주제로 하는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25bp,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50bp 인하해서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경제가 경기 순환적 리세션이 아닌 전쟁 리세션에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A4와 BA5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타이밍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s central bank gives lenders cash boost to spur growth.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금요일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25bp,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50bp를 인하했는데요. 이로써 가중평균 지준율이 종전 8.4%에서 8.1%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5월, 7월, 12월 그리고 이번 4월에 지준율 인하를 또 한 거죠. 시행일자는 4월 25일부터입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은 인하하는 대신에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습니다. 현재 1년 만기 우대대출금리가 2.85%입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로 약 5,300억 위엔, 달러로 830억 달러, 하나로 약 100조 조금 넘겠군요. 이를 자금 공급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필요 지급 준비율 RRR은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았을 때 그중에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죠. 지준율을 인상하면 시중 통화가 줄고 지준율을 인하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중앙은행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은 이 지준율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주로 지방정부가 맡아 하는데요. 투자 재원은 주로 지방정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죠. 이번에 지준율 인하로 그 자금이 지방정부 채권 쪽으로 많이 가겠죠. 지준율을 인하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차단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죠. 강력한 락다운 시행으로 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 목표 5.5%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은 하지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 폭이 아주 소폭이고 금리는 동결하였죠.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마찰 소지를 완화하기 위한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통화를 줄이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금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를 강권하였습니다. 예금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금리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금리 조정과 더불어 지준율 조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1일 지준율 인하 3회, 금리 인하도 3차례 했는데요. 지준율 인하 폭도 적고 금리 인하 폭도 아주 소폭입니다. 구체적인 일시 정책 수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중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부터 빠른 회복을 하였죠. 그러나 작년 1분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둔화 추세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까지 떨어졌죠. 올해는 약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좀 좋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 정부 목표 5.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두 번째 뉴스. This isn't recession, it's war session. Top strategist says, here's why it's different. CNBC 뉴스 보시죠. 지금 세계 경제는 경기 순환적 경기 침체 리세션이 아닌
월세선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협상 소지가 낮아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월세션에 빠진다는 겁니다. 월세션과 통상의 경제 침체 리세션과의 차이점은요. 통상의 경기 순환적 리세션은 수요가 감소하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이 물가가 하락하면은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생산이 증가해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 중앙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 정부는 재정 지출 정책을 통해서 소비 수요, 투자 수요를 늘리게 되죠. 한편 월 리세션, 전쟁 리세션의 경우에는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전쟁으로 공급 부족에 의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가 상승은 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이 감소되고 생산이 줄면은 공급 부족에 의한 물가 상승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수요 및 생산 감소로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월 리세션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플라이 사이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현재 세계 경제는 동시다발적인 침체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훼손도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엄격한 봉쇄 정치로 중국발 공급 문제가 세계 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죠. 다른 뉴스를 보면은 세계 주요 항구의 중국발 또는 중국향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한편 다음 주에는 IMF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궁금합니다. IMF는 올해 1월에 올해 세계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 발표에는 분명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걱정이네요. 네,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보시죠. 한국 시간 지난 금요일 새벽 현재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18만 6,525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19만 349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하루 94만 8,865명인데요. 100만 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확진자 증가율이 4주 연속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더욱 둔화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베트남으로서 한국이 5주 연속 상승해서 이제 8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전체 확진자, 사망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지금 줄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 숫자가 많네요.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을 제치고 한국이 8위가 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요. 세계보건기구가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A4와 BA5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변종 오미크론 BA1, BA2, BA3 그리고 BA1.1을 넘어서서 BA4와 BA5를 지금 추적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BA4와 BA5는 올해 1월 이후에 각각 나온 건데요. 보츠와나, 사우스 아프리카, 독일, 덴마크 등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염성과 치명성이 대체로 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추가 데이터가 케이스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변종 바이러스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오미크론 BA1은 작년 겨울에 최다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BA2는 현재 세계 최다 발생 중이죠. 미국의 경우 85%가 BA2라고 하네요. 특히 미국 북동부의 경우에는 92%가 BA2라고 합니다.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BA4입니다. 지난 1월 10일 남아공에서 첫 발생했고요. 4월 8일 현재로 남아공에 48명, 덴마크, 보츠와나, 영국 등에서 소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A4 다음에 발견된 BA5인데요. 4월 8일 현재 남아공에 27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완전 접종 30대, 50대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XE 변종인데요. BA1 변종과 BA2 변종의 재조합형이라고 하네요.
중증성은 비슷하고 전염성은 높다고 하네요. 영국의 경우에는 XE 변종 조합형이 4월 현재 112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 2배라고 하네요. 그 외 타일랜드,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발병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변종들의 기존 면역체계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면역체계를 탈출해서 우리 몸에 침투한다면 위험하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네, 다음 주에도 BOA,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 반등을 일부 이끌더라도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부담이 되겠죠. 특히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대체로 비용 상승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다들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지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크리스찬 르가르드 22 총재가 IMF 패널에 참석해서 스피치할 텐데요. 무슨 얘기할지 관심이 가죠. IMF는 4월에 충계 모임 그리고 10월에 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세계 중앙은행 사람들이 많이 오죠. 지난 주말 미국채 수익률은 2.82%까지 올랐습니다. 연초에 1.5%대에서 많이 올랐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시간, 타이밍에 관한 오늘의 속담 명언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